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지하철 3호선 연장 용서 라인 여기를 주목하라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요. 기사를 한 두 개 정도 살펴보고 같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월 11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지하철 3호선 이제 판교 연장 어디까지 가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그 수서 차량 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착수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광교, 용인, 판교, 수서 노선이 이제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자가 되는 것은 이제 수서 차량 기지는 이제 혐오 시설이잖아요. 그 혐오 시설을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지 그 이전이 될 그 부지 확보가 가장 큰 산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역 주민들은 연장 노선에 이제 쏠려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서울시의 입찰 공고문을 따르면 사업 수행 범위가 수서에서 성남 판교까지 이제 11km 구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타당성 조사는 이에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좀 넓혀서 사업성이 좋은 노선을 이제 찾을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런 지역들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이런 지역들의 지하철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대표적인 지역들이 강남 용인축 일명 이제 용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서울 세곡, 성남 그리고 고등, 금토, 판교, 대장, 용인, 신봉, 손광교 이런 공공 택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기사인데요. 용서라인 지하철 3호선 연장 요구 빗발 치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로 보면은 이제 수서 차량 기지를 유치해서 용인 신봉이나 송광교까지 이제 3호선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골자가 있는 기사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연장이 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100% 이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하철 노선도를 가안으로 좀 그려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강남인 수서에서부터 그리고 세곡지구가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고등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판교 쪽에 이제 금토와 대표적인 게 서판교죠. 서판교는 현재 지하철이 없는데 이제 3호선 연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아래쪽은 이제 대장지구 있고요. 그리고 용인 쪽으로는 이제 신봉, 서수지 그리고 아래 광교는요. 웰빙타운과 광교중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하철 호재가 예상이 되는 지역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이제 서판교 쪽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서판교 쪽은요.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판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판선이 이쪽 인덕원에서부터 서판교 그리고 판교를 지나서 강릉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3호선하고 이제 크로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광명에서 안양을 넘어와서 여기 이제 월판선이고요. 그리고 안양 종합운동장역이 신설이 될 예정이고 인덕원역과 이제 청계역을 지나서요. 여기 좀 구간이 좀 길긴 하지만 지나면 이제 서판교역이 월판선이 예정되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판교역이고요. 판교역을 지나서 이제 강릉으로 가는 노선이 될 건데요. 이제 수서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3호선하고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리적인 입지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서판교 쪽, 운중동 사거리 쪽을 제가 마커를 좀 이렇게 찍어본 거고요. 이 마커를 기준으로 바로 옆이 이제 당연히 이제 동판교겠죠. 그리고 이제 다 분당이고요. 그리고 바로 요 위쪽은 이제 성남 구도심이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반경 약 한 10km만 가면 이제 강남권이에요.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양권이 있고요. 알고 계신 북의왕 지역과 과천 지역, 그리고 과천 직전부 타운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판교의 단점은, 그러니까 유일한 단점은 지하철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월판선이 이제 생길 거고 지하철 3호선 호재까지 지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실현이 돼버리면 단점이 거의 없어지는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현재 동판교 대비 서판교 시세가 많이 낮아요. 실질적으로요. 하지만 그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하철이 이제 월판선과 3호선 그리고 이쪽 판교 쪽 트램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시거나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적인 입지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 여부를 좀 같이 살펴보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서판교 그리고 판교 분당 지역은요 과열지구입니다. 과열지구고 바로 위에는 구성남인데 구성남은 현재 조정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뭐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향후에 이제 대책이 나오면 이쪽이 아마 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제 북의왕 쪽이 좀 있고요. 의왕 쪽도 현재는 비조정 지역인데 이쪽도 조정 지역으로 좀 묶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은 이제 만안구가 있습니다. 안양 쪽에 그 만안구도 보시면 조정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하시는데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조정지역으로 좀 묶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몇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서판교 그리고 동판교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그림에 이 사각 박스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서판교 역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동글뱅이 이제 크게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는 거는 이제 월판선 예정지이고요. 이 월판선이 아마 3호선하고도 연결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요. 그렇다 하는 얘기는 하나가 현재 월판선이 생기고 이제 3호선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램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도 시세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것들이 가시거나 실질적으로 되면 더 큰 시세가 상승될 수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각박스는 낙생 학군이라 그래서 낙생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학군을 좀 선호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입장에서는요, 좀 선호하기 좋은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판교 쪽에서 물론 이제 동판교는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메인이 되는 곳이 있지만 시세가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로 위쪽이 이제 8호선 연장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보뜰 사거리역이라 그래서 그쪽 이제 8호선 연장이 위쪽에 성남 구도심으로부터 해서 이제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도 한번 같이 눈여겨 보시면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대표가 되는 판교의 시세들을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시세를 좀 살펴보고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판교의 대표 아파트는 동판교에 있는 이제 판교역이죠. 판교역과 현대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있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평형인데
전세가 한 11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20년 1월에 17억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갭을 보면 한 6억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세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투자만의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무거운 매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지역은 이쪽이 이제 월판선하고 이제 3호선이 생긴다라고 하면 예정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운 9단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지은 아파트이고 세대수는 좀 작지만 실질적으로 역세권이 될 예정인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를 보면 한 5억 정도이고요. 매매가는 8억에서 한 9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갭이 한 4억 정도 내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또 대광 그 산운 10단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조금 더 많거나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이제 09년도 1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고요. 전세 시세는 위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약간 높은데 한 5억 초반 정도 형성되어 있고, 실거래가도 보면은 이제 9억 초반이기 때문에, 갭이 한 4억 정도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가면 이제 한림 프레버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낙생 학군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를 보면은 09년도 3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고 동 많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1000세대가 좀 넘고요. 전세는 한 6억 가까이 5억 후반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시세를 봐더라도 이게 한 29평형인데 9억 7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갭을 보더라도 한 4억 정도 내외면 이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아파트이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아파트는 이제 8호선 예정지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그 동판교 쪽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보틀마을 이제 1단지 신미조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09년도 2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고 1000세대 넘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호가가 34평이 한 12억 정도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 지금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갭이 6억입니다. 그만큼 갭이 좀 무겁긴 하지만 실거주로 같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호재들이 있는데 그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서판교 쪽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언급한 지역들을 뭐 반드시 사라 마라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세를 좀 보시면서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는데 같이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